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가우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 가지고도 뉴욕에 오피스를 하고 서부의 아파트와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가지 리츠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뉴욕의 오피스를 소유할 수 있는 SL 그린 리츠입니다. 정식 명칭은 SL 그린 리얼티고요. 티커 값은 SLG, 뉴욕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60불 내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월 배당을 해주고 6.12%의 배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분기 배당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월 배당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의 기업이고요. 맨하튼 최대 오피스 소유주인 SL 그린 리얼티 코퍼레이션이 맨하튼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취득하고 관리하고 해당 리츠를 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은 대충 이 정도 수준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유 자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공실률이 최근 공실률 기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실률도 5.8%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임대차 계약이 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인 3분기 기준 임대료 수치율 역시 92.6%로 90%대의 임대료 수치율로 안정적인 수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평균 잔여 만기는 5.3년 수준으로 오피스 리츠 치고는 그래도 꽤 긴 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이미 건설되어서 임차 계약을 맺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오피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건물 역시 이제 지금 건설 후 리츠에서 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센트럴파크 맨하튼의 중심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이 SL 그린 리츠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도 많은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제 뉴욕에만 93개 정도의 건물을 운영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료 수치율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대부분 오피스 비중이기 때문에 오피스 임대료 수치율이 2분기에는 96.6%였고요. 3분기에는 96.9%였습니다. 리테일에서 조금 많이 전체 임대료 수치율을 깎아먹었다고 할 수 있는데 2분기 때 71.5%, 3분기에 70%, 그래서 전체 임대료 수치율이 91.8, 92.6 각각의 2분기, 3분기 기록을 했습니다. 주 임차인 비율을 그러면 좀 살펴보면요. 제일 큰 비중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서비스가 32%고요. 두 번째로는 타미인데요. 테크놀로지, 어드버타이징, 미디어, 인포메이션 이 분야의 임차인들을 가지고 있는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2%로 두 번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서 보셨지만 리테일에서 많은 임대료 수치율이 좀 손상이 되었는데 리테일 포지션을 보시면 약 5%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임대료 수치율에 영향은 조금 미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뉴욕 오피스 시장이 최근에 물론 이제 코로나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SL 그린 매력적이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서 SL 그린 리얼티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년물 트레저리하고 갭이 캡레이트로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뉴욕 오피스의 캡레이트이 조금 과거보다는 빠져 있긴 해요. 2011년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10년 이후부터 쭉 보면 약간 조정을 받아서 횡보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금리가 빠진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10년 국채하고 갭이 과거에 비교해서 가장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10년 국채하고 캡레이트이 가장 벌어졌기 때문에 뉴욕 오피스 시장이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라고 SL 그린 리얼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SL 그린 리얼티에서 매각한 부동산들이 조금 매각 가격에서 좀 영향이 있었나라고 살펴보면요. 그냥 프라이스를 보면 비교가 안 되니까 이 프라이스 PSF라고 해서 프라이스 퍼 스퀘어 핏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 이전이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약간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제 같은 맨하탄이어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감안된 정도지. 뒤에도 보시면은 크게 프라이스 PSF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렇게 살펴봤을 때 크게 뭐 영향이 크진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현황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여기 9개월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렌탈 레비뉴 부분을 보시면은 19년도에 비해서는 9월 30일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확인은 되고요. 코로나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영향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넷인컴도 일부 매각도 있고 해서 이 매각을 통한 이익도 있었어요. 게인 온 세일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19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인컴이 약간은 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뉴욕의 오피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뉴욕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끈뜨끈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SL 그린에서 갖고 있는 오피스들의 임대료 수치율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 이후에 이제 매각하는 건물들도 일부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거의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좀 들어갈 수도 있고 배당 수익률도 6%대니 어느 정도 감안을 한다면 환차익까지 고려해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가격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 오피스를 내가 소유를 했으면 서부 쪽으로 가서 집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식스 프로퍼티라는 리츠인데요. 이 웨스트 코스트 서부 쪽에 해변을 따라서 아파트들을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커뮤니티를 인수, 개발, 재개발하는 리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을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시애틀 대도시 지역 쪽에 아파트와 상업용 공간을 보유한 리츠입니다. 티커 값은 ESS고요. 현재 주가는 233불 정도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얘는 이제 앞서 보신 거랑 다르게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요. 3.59%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피스 리츠나 이제 커머셜 리츠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 리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좀 빠른 회전이 있는 리츠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3.4% 수준으로 주택 리츠라서 좀 낮은 편이고요. 임대료 수치율도 3분기 기준으로 무려 97.1%를 보이면서 코로나 영향은 좀 없어 보이는 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나 상업지역 포트폴리오는 이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리츠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다양한 사진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들은 고급 하우스 위주로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제 리츠 이 해당 에식스 리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에식스 리츠에서 에식스 리츠에서 자기들의 이제 장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 이 서부 쪽이 소득 수준, GDP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아파트 수요가 충분히 지속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다라고 첫 번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고용 창출하고 그리고 수입 성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수준하고 좀 비슷한 연장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창출이 이 서부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고 소득 수준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고급 아파트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각 가정의 소득 수준 중간값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렌트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부 쪽 지역에서 favorable demographics, 굉장히 우호적인 인구 통계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다양한 반면에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당 리츠가 보유한 주택값도 올라가거나 렌트 비용도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리미티드 서플라이, 제한적인 공급으로는 아무래도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매우 높다 보니까 렌탈에서 소유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식스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장이 꾸준히 계속 있었으면 볼 수가 있어요. 배당 성장을 25년 정도 배당 성장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배당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식스 프로퍼티의 19년하고 20년의 매출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비중에서 사우스 캘리포니아 비중이 42% 수준이라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42.4% 수준이고요. 노스 캘리포니아가 38.5% 수준입니다. 이게 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사우스 캘리포니아가 42%고요. 그리고 노스 캘리포니아가 역시 42%로 둘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노스 쪽은 조금 줄여졌고요. 여기는 계속 이제 사우스 쪽은 비슷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 17%에서 19%로 여기 부분을 조금 가져온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히 부동산 주택이지만 좀 비중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도 매수가 있으면서 좀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리츠 섹터에서의 좀 우호적이었던 섹터, 우호적이지 않았던 섹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아파트 리츠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강했다라고 분석을 리츠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식스 리츠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임대료 수치율도 꾸준하고, 그리고 임대차 공실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주가가 좀 조정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갈 볼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부 쪽 주택 리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매출을 한번 살펴보면요. 19년하고 20년 9months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출이 오히려 이제 좀 상승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넷인컴 같은 경우에 비교해봤을 때도 9개월 기준으로 19년, 20년 비교해봤을 때 전혀 이제 빠지는 부분 없이 더 증대된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영향 없이 굉장히 건전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리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좀 볼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빠졌고 약간 회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조심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사실. 근데 19년도에 증가했던 부분을 20년에 반납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당 수익률 플러스 한 차익 정도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해보시면 좀 더 불편함 없이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식하는 가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